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감시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정부의 의무라며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동네 병원과 의원은 환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2만 4,91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인 걸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의 60% 수준으로 물을 섞고 제대로 굳히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군 코앞인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될 경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일교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출근길 내륙 곳곳엔 짙은 안개가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4,9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대비 2만 3천여 명 증가한 건데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58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위중증 환자의 85%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51명 적은 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동네 병원들은 검사 대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방역당국은 23일 전후로 최대 37만 명 선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이번 주 거리 두기 완화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병원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대기 의자가 부족해 늦게 온 사람은 서서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항원 검사로만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동네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린 겁니다. 오전에만 한 150여 명의 환자분들이 내원하셨고 너무 정신이 없고 지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모든 직원들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확진되면 곧바로 근처 약국에서 무료로 처방약을 받아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됩니다. 중간에 약이 떨어지면 해당 병원과 전화 상담을 한 뒤 또다시 약을 타갈 수 있습니다. 또 응급시에는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 체계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와 치료를 간소화한 겁니다.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역시 30만 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국내 연구기관은 다음 주 하루 31만 명과 37만 명 사이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3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하면 거리두기 완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리두기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엔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 무난한 상태지만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차츰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세종과 충북,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은 4도, 대구 6.1도, 부산은 7.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7도, 대구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을 캐던 선박이 전복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건데 사망자는 배 위에서 바지락 선별 작업을 하던 60,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남해 앞바다에 바지락 채취선이 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들이 차례로 입수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선원 1명을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천 구조등 이쪽으로 와주세요. 한참을 지나 물속에 들어갔던 구조대원이 또 다른 선원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실체를 바로 실시하고 의심으로 확인해 주세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4.9톤 바지락 채취 여선이 전복됐습니다. 선박에는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바다에 빠진 3명은 구조됐지만 배 안에 있던 3명은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바지락 선별 작업에 투입된 60, 70대 여성이었습니다. 배는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원인은 바지락 그물 올리는 작업 중에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전복된 걸로. 해경은 구조된 선원과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38층 높이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한 호텔에서 불이 났지만 화재 경보나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노형동의 호텔 건물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에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마땅히 울려야 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들도 타는 냄새를 맡은 뒤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화재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호텔 측은 실외 냉각탑이었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점검을 모두 마친 후에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정말 다행이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안내를 받은 투숙객과 직원들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을까 싶네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서울 콘서트가 극장 생중계로 전례 없는 기록을 썼습니다.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 중 12일에 열린 두 번째 대면 공연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 극장 800여 곳에서도 생중계됐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극장 생중계만으로 3,260만 달러, 우리 돈 약 403억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북미에서만 약 84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단 하룻밤의 이벤트로 블록버스터급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입장권 가격이 북미 지역 영화표 평균 가격의 4배에 달했지만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는 흥행 성적도 냈다는데요. 역시 BTS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5세에서 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국에선 간호사가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엄마 품에 안긴 걸 보니 보통의 아이들처럼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간호사가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찰싹 때립니다. 그러자 아이도 서운한 듯 반항을 하며 몸부림을 치는데 상황인즉슨 아이가 주사를 다 맞고도 울자 왜 우냐며 간호사가 꾸짖은 겁니다.
아이를 달래지 않고 오히려 때리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현지 보건당국까지 나서서 두 사람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귀여워서 때린 거라고 해명했다는데요. 하지만 정말 친했다면 좋은 말로 달랬으면 어땠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동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코앞까지 찾아가는 건데 전쟁 이후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인근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 자칫 러시아와 나토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 유럽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지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방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폴란드를 방문하면 사실상 러시아군 코앞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가가는 것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5개월 만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탈리아에서 열려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밝힌 대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에게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 go forward and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from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또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 협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SNS에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과 개념 명확화를 위해 현지 시간 15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러시아는 해당 지역 칠러 반군 설립 국가의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영토 문제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 중국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싶은 호사를 누린 코끼리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코끼리의 날이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양이 무려 2톤이나 된다는데요. 코끼리의 날을 맞아 태국 촌부리주의 한 코끼리 공원에서 57마리 코끼리를 위해 차린 잔치상입니다. 과거 태국에선 농사나 전쟁 같은 힘든 일에 코끼리를 동원해 왔는데요. 이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관광객을 태우는 게 주업입니다. 흥겹게 한바탕 춤도 추고 건강하게 살라는 스님의 축복까지. 오늘만큼은 코끼리 팔자가 상팔자네요. 여기 나무늘보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나무늘보 집에 부부가 얹혀 사는 것 아닌지 누가 더부살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실을 떡하니 차지한 세 발가락 나무늘보들. 이곳은 베네수엘라의 한 가정집인데요. 동시에 나무늘보를 위한 재활센터이기도 합니다. 집주인 부부는 큰 부상을 당한 나무늘보들을 돕기 위해 집을 보호소로 만들었는데요. 감전사고로 한쪽 발톱을 몽땅 잃은 녀석도 부부의 보살핌을 받고 최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부부가 구한 나무늘보는 114마리. 모두 건강하게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게 부부의 목표라고 하네요. 우주 비행사들은 마시는 물도 특별합니다. 어떤 물일까 궁금하지만 호기심에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하니 궁금증으로 남겨둬야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비행사들이 마실 물인데요. 일반 생수와 달리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특수 살균 처리 과정이 필수입니다. 나라마다 특징도 다른데요. 러시아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미국은 완전히 소독된 물을 우주선에 싣는다고 합니다. 또 지구에서 우주로 운반하는 비용 때문에 가격이 상당한데요. 1kg당 우리 돈으로 6,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한 방울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5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8조 원어치를 샀고 고공행진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인버스 ETF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쌀 때 산단 전략인데 자칫 큰 손실도 우려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외국인은 팔자, 개인은 사자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도 외국인은 6,400억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은 6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돼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외국인은 5조 4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조 원 가깝게 순매수했습니다. 바닥이 가까이 왔다는 심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투기성 매수 성향도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증시와 연동하는 러시아 ETF의 경우 폭락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700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섰다 거래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가격 하락 때 이익이 나는 원자재 인버스 ETF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청개구리 투자법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처럼 패닉이 왔을 때 저가 매수하면 이긴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예스라고 답은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년 10개월 만에 1,240원을 넘어선 상황. 환차손 부담으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규모가 증가할 우려도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 7일은 한일전이 처음 열린 지 꼭 68주년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68년 전 어제는 최초의 축구 한일전 두 번째 경기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우리 대표팀의 제일동포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전 관련 연속 보도 구경호 기자입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 1, 2차전에서 사상 처음 일본과 맞붙은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북한 출신 선수들을 망라해 구성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대표로 뛰었던 최정민은 1사후퇴 때 남하해 우리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일동포 선수도 합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 주오대 소속의 이석의로 국내 어디에도 기록이 없지만 제일본 대한체육회 자료에 선발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경기에 출전하진 못했지만 일본 서적에는 이석이가 두 차례 국내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는 증언도 발견됩니다. 지금까진 지난 2000년 박강조가 대표팀에 선발된 게 제일동포로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A매치 첫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요. 이석이는 2년 뒤인 일본과의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예선에도 선발돼 출전까지 했습니다. 1954년 최초의 한일전에 남북 및 제일동포 선수가 모두 선발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이른바 코리아 유나이티드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 무난한 상태지만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차츰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세종과 충북,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내륙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4.5도, 대구 6.2도, 부산은 7.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안동 17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